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뉴욕 방문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5번째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는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정치부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선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한미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아 몰락의 길에 들어설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은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이라며 이 셋 중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더 강한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내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북한 문제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뒤 귀국하면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 4분 모시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장, 김종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은 화성 12형 전력화 선언, 문 트럼프 북압박 강화. 네, 북한이 지난 금요일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그 장면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발사 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발사장에 도착하시어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발사 계획과 준비 정령을 요약하시고 발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네, 지금 이게 발사 장면이거든요. 네. 어제 북한이 공개를 한 건데 화성 12형 도대체 어떤 미사일입니까? 화성 12형은 5월 14일 날 최초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네. 사거리가 한 5,500km 되고, 지난 8월 29일도 쐈죠. 그래서 그랬었죠. 일본상으로 쏴가지고 2,700km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3,700km 날아갔고, 고도가 지난번보다도 한 200km 높아서 네. 770km를 이렇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나름대로 최근 들어서 화성 12형을 네. 3번 쐈고 화성 14형을 2번 쐈는데 총 5번 쐈는데 이 5번 다 백두산 엔진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5번 백두산 엔진이 성공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제 전력화하겠다. 그러니까 실전 배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신석호 부장, 이 화성 12형의 사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00km, 미국의 괌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그렇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이번에 사거리가 1,000km가 늘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비해서. 그것은 이제 의미가 괌을 포위 타격 훈련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쏜 것은 괌 앞에 떨어뜨리는 그런 훈련을 한 거고, 이번은 괌을 넘어가는 3,700km로 쏘는 그런 이제 사거리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앞에 한번 떨어뜨리고 한번 넘겨봤으니까 옆으로도 또 한번 하겠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 사거리 훈련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현재 왜 2,700km고 왜 3,700km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
괌이 3,400km 위치해 있으면은 3,400km를 쏘든가 해야 되는데 네. 왜 2,700km를 쏘고 또 이번에 3,700km 쏘느냐? 북한도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이 SM-3 가지고 구축하면서 요격고도 500km, 최대 사거리 1,500km까지 요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400km를 쐈을 경우에 그 3,400km 해역 인근에 미국의 구축함이 있다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한 번은 아주 짧게, 한 번은 좀 더 길게 해서 요격을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발사와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에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그렇게 좀 발사한 걸로 보이거든요. 차이점이 무언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간이 거치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 미사일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발사대에서 바로 미사일을 쐈는데 문제는 화염이 강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 화염 자체가 북한의 발사대를 불태울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막기 위해서 화염을 막기 위한 장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화염을 차단하는 이 철판이 이렇게 제작이 돼가지고 네. 화염을 막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쏴도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장님 말하자면 저 차량으로 실어서 미사일을 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옮겨 다니기 용이하니까 이동에 상당히 이동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도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쐈습니다. 네. 그러면 아예 공개적으로 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저렇게 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동식 발사대를 완전히 성공을 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임의 장소에서 쏠 수 있게 하라라는 김정은의 어떤 지시가 이제는 현실화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죠. 네. 그 전까지는 말씀하셨듯이 이 트럭으로 갖다 놓고 다시 이제 거치대에 놓고 다시 트럭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양새였는데 네. 완벽하게 이동식 발사대의 성공 모습을 이번에는 이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다시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심판의 날 이런 워딩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했던 말은 모든 옵션, 그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계속적인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물론 네. 저는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저렇게 도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한국 때문에라도 직접적인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노리는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더 강하게 저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옵션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야만 김정은의 저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멈출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석호 부장, 지금 저희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전쟁, 또다시 시작된 말전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정은 이 발사 현장을 지켜보면서 잡소리 안 나오게 끝장을 내자, 끝장을 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다음날 워싱턴 인근에 있는 한 공군기지에서 우리의 무기로 산산조각 낼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이 괌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북한이 뭐 괌을 포위 사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 군사 옵션을 자꾸 얘기하는 것에 오디언스, 그러니까 네.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들으라고 하겠죠. 북한한테 하는 얘기지만 또 하나 중요한 그 청중이 중국입니다. 중국. 북한이 그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이 군사 옵션을 들고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제 유엔이 또 새로운 제재 결의안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유를 동결한다는 조항까지 집어넣어놨는데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는데 그 상대방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을 했으니까 군사적 옵션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게 싫으면 원유를 줄여라.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연설하는 내용 중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our enemies hear the F-35 engines,
When they're roaring overhead, their souls will tremble and they will know the day of reckoning has arrived. I am more confident than ever that our options in addressing this threat are bo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김종문 시장님, 네. 김정은이 또 이 화성 12형 발사 현장에서 한 얘기가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실현을 하자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이 전력화라는 얘기가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전 배치했다는 게 아니고 네. 실전 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하라. 네. 아. 지난번에 북한이 그 북극성 2형을 쏘아서 성공한 직후에 북극성 2형을 뭐 전력화하라라는 지시를 해서 현재 실전 배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요번에 이제 화성 12형도 이제 나름대로 신뢰도가 이제 확보됐다 생각을 하고 이걸 실전 배치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언제라도 괌 정도는 북한이 화성 12형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또 트럼프 대통령이 F-15의 위력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위력이 어떻게 됩니까? F-35 스텔스 전투기는 사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탑재하는 무기가 그렇게 많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40분 만에 괌에서 출발해서 40분 만에 북한에 도착을 해서 네.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군사 옵션이 있을 경우 그 스텔스 전투기로 해서 목적한 바를 완전히 타격하는 방법 또는 동해상에서 항공모함으로 시작되는 순항 미사일을 쏴서 핵 무기고를 완전히 타격하는 것. 뭐 몇 가지 군사적 옵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도 내년부터 F-35 스텔스기가 도입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번에도 F-35A 그 이 전폭기 앞에서 이 트럼프가 이런 네. 어떤 산산조각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종보 시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네. CNN도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미국이 또다시 군사적 옵션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 언급을 한 무기가 네. 순항 미사일하고 F-35 스텔스기 그렇죠. 두 가지를 언급을 네.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순항 미사일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현재 순항 미사일을 한 155발 정도 싣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재래식 탄두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자꾸 이제 전략 핵무기까지 이제 보유하고 뭐 최근에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네.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북한을 겁을 줄 수가 없어서 현재 핵 추진 잠수함에 있는 순항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개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F-35도 그냥 뭐 JDM 2발 가지고 가서 북한에 큰 위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F-35도 소프트웨어를 핵탄두를 실어서 나를 수 있는 B-61을 장착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개조를 할 겁니다. 북한이 네. 어저께 2, 3일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순항 미사일하고 스텔스 전투기에다가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산산적으로 얘기한 것은 네.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에도 핵탄두를 싣고 그다음에 이제 F-35에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해서 북한을 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CNN이 국방부 관료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나 F-35 스텔스기를 이용을 하려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민간인에 대한 대량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 28,500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으나 현재 항공모함에서 항공모함에서 뭐 전투기들이 발진해서 북한을 폭격하거나, 네. 그다음에 아까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미국의 이지스함에서 뭐 순항 미사일이 날아가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만은 얻어맞은 북한이 항공모함을 때릴 능력이 잘 안 되니까 아마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이제 전장화되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미국이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인데 우리 생각에는 현재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북한의 핵폐기를 못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하나 북한의 핵무기가 LA나 워싱턴을 때릴 수준이 되게 되면은 예.
미국은 아마도 마지막 순간 남은 군사적 옵션을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서의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미국이 뭐 대북 군사 옵션을 쓰게 되면 한국도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건가요, 신 부장님? 뭐 굉장히 그 예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은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뭐 괌이든 아니면 미국 본토든 타격할 것 같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제 타격을 하면은 북한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장사정포 같은 것으로 일단 서울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뭐 중국까지 뭐 개입하게 되고 그런다면은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지금 계속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는 걸 보면 북한은 점점 미국을 자꾸 자극하는 수준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군사적 옵션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 결국은 그 레드라인을 북한이 언제 넘어서는 걸로 미국이 판단을 하느냐. 이게 결국 우리 한반도로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사실은 미국이 그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그걸 밝히는 순간 그러면은 뭔가 전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계속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려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미국에서 뭐 이번에 ICBM이 만약 위성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상황을 다 마치고 또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서 탑재하는 것까지 기술을 갖추면 그걸 레드라인이라고 하겠다고 해버리면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특별히 어떤 상황을 레드라인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신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한반도에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면 그 공격 자체가 한반도 전체의 전쟁 상황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태도를 갈 것이고 북한이 물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걸 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고 김정은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싸우는 것이고요.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본인들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열정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형태로 압박을 가할지는 결국 경제적 또는 국제적 외교적 노력이 함께하는 그런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거친 표현을 썼음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망을 지연시키는데 연일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N의 윌 리플리 기자가 최근 평양 현지의 모습을 담아 보도했는데 거리 곳곳에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선전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You see these posters all over Pyongyang, and they pretty much sum up North Korea's official response to increased pressure from the U.S. More missiles. North Korean propaganda is built around their nuclear program. It symbolizes strength, independence.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북한은 이번 화성 12형 발사뿐만 아니라 6차 핵실험 성공에 대해서 상당히 자축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평양 시내에는 축제 분위기, 또 원산에서도 뭐 공연도 있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 한경도 지방의 그 소식통에 의하면 일일이 그 주민 단위의 어떤 그런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알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핵과 그다음에 미사일 이 양쪽 모두 다 성공을 했다. 이제부터는 인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어떤 이유 자체가 사실은 그 전까지 핵과 미사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핍박한 어떤 궁핍한 또 제재 때문에 불만도 높아져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김정은은 평양이나 혹은 비평양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핵과 미사일의 성공은 완성됐다라고 거의 알리고 있으면서 네. 물론 이제 거의 이제 끝장을 보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곧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모든 것이 다 돼서 인민들을 이제 배불리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1시 25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등 단합되고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규탄하였습니다. 네, 지금 얘기인즉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통해서 김 실장님, 그러니까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압박 카드를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여를 위해서 출국을 한단 말입니다. 네. 유엔에 가서 어떤 얘기,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그다음에 ICBM 그 발사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 유엔 회원국들한테 대해서 북한의 그 핵을 폐기 위한 그 전 세계적인 동참 이걸 아마도 이렇게 강조하고 설득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뭐 핵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중국에 의해서 이제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무역制裁를 받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뭐 반덤핑 관세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아마도 자유무역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인권이라나 환경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또 굉장한 강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 부장님, 그러면은 북한의 다음 도발 시나리오는 언제쯤으로 좀 예상이 되나요? 지금 이제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유엔에 지금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도발은 이번 그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0일, 저희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바로 뒤지만 북한은 당창건 기념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월 18일은 중국이 또 노동당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10월에 일정이 있고,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을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앞두고 또 도발을 할 그런 계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올 하반기는 이래저래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한국 그리고 특히 미국은 어떤 옵션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조금 더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금요일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그 장면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발사 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발사장에 도착하시어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발사 계획과 준비 정령을 요약하시고 발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게 발사 장면이거든요. 네. 어제 북한이 공개를 한 건데 화성 12형 도대체 어떤 미사일입니까? 화성 12형은 5월 14일 날 최초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네. 사거리가 한 5,500km 되고, 지난 8월 29일도 쐈죠. 그래서 그랬었죠. 일본상으로 쏴가지고 2,700km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3,700km 날아갔고, 고도가 지난번보다도 한 200km 높아서 네. 770km를 이렇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나름대로 최근 들어서 화성 12형을 네. 3번 쐈고 화성 14형을 2번 쐈는데 총 5번 쐈는데 이 5번 다 백두산 엔진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5번 백두산 엔진이 성공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제 전력하겠다, 그러니까 실전 배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신석구 부장, 이 화성 12형의 사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00km, 미국의 괌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동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도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쐈습니다. 네. 그러면 아예 공개적으로 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저렇게 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동식 발사대를 완전히 성공을 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임의 시각, 임의 장소에서 쏠 수 있게 하라라는 김정은의 어떤 지시가 이제는 현실화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죠. 네. 그 전까지는 말씀하셨듯이 이 트럭으로 갖다 놓고 다시 이제 거치대에 놓고 다시 트럭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양새였는데 네. 완벽하게 이동식 발사대의 성공 모습을 이번에는 이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다시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심판의 날 이런 워딩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했던 말은 모든 옵션, 그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계속적인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물론 네. 저는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저렇게 도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한국 때문에라도 직접적인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노리는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강하게 저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옵션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야만 김정은의 저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멈출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석호 부장, 지금 저희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전쟁, 또다시 시작된 말전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정은 이 발사 현장을 지켜보면서 잡소리 안 나오게 끝장을 내자, 끝장을 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다음 날 워싱턴 인근에 있는 한 공군기지에서 우리의 무기로 산산조각 낼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이 괌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북한이 뭐 괌을 포위 사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 군사 옵션을 자꾸 얘기하는 것에 오디언스, 그러니까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들으라고 하겠죠. 북한한테 하는 얘기지만 또 하나 중요한 그 청중이 중국입니다. 중국. 북한이 그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이 군사 옵션을 들고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제 유엔이 또 새로운 제재 결의안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유를 동결한다는 조항까지 집어넣어놨는데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는데 그 상대방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을 했으니까 군사적 옵션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게 싫으면 원유를 줄여라.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연설하는 내용 중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our enemies hear the F-35 engines, when they're roaring overhead, their souls will tremble and they will know the day of reckoning has arrived. I am more confident than ever that our options in addressing this threat are bo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네. 김종부 시장님, 네. 김정은이 또 이 화성 12형 발사 현장에서 한 얘기가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실현을 하자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이 전력화라는 얘기가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전 배치했다는 게 아니고 네. 실전 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하라. 네. 지난번에 북한이 그 북극성 2형을 쏘아서 성공한 직후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고 그 이번에 사거리가 1000km가 늘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비해서. 그것은 이제 의미가 괌을 포위 타격 훈련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쏜 것은 괌 앞에 떨어뜨리는 그런 훈련을 한 거고 이번은 괌을 넘어가는 3,700km로 쏘는 그런 이제 사거리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앞에 한번 떨어뜨리고 한번 넘겨봤으니까 옆으로도 또 한번 하겠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 사거리 훈련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현재 왜 2,700km고 왜 3,700km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
괌이 3,400km 위치해 있으면은 3,400km를 쏘든 가야 되는데 네. 왜 2,700km를 쏘고 또 이번에 3,700km를 쏘느냐? 북한도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이 SM-3 가지고 구축하면서 요격고도 500km, 최대 사거리 1,500km까지 요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400km를 쐈을 경우에 그 3,400km 해역 인근에 미국의 구축함이 있다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한 번은 아주 짧게, 한 번은 좀 더 길게 해서 요격을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발사와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에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그렇게 좀 발사한 걸로 보이거든요. 차이점이 무언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간이 거치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 미사일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발사대에서 바로 미사일을 쐈는데 문제는 화염이 강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 화염 자체가 북한의 발사대를 불태울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막기 위해서 화염을 막기 위한 장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화염을 차단하는 이 철판이 이렇게 제작이 돼가지고 네. 화염을 막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쏴도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장님 말하자면 저 차량으로 실어서 미사일을 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옮겨 다니기 용이하니까 이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뉴욕 방문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5번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는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정치부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선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한미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아 몰락의 길에 들어설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은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이라며 이 셋 중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더 강한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내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북한 문제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뒤 귀국하면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 4분 모시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장, 김종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은 화성 12형 전력화 선언, 문 트럼프 북압박 강화.